자, 물질대사 봅시다. 생명 시스템에서. 자, 물질대사는요, 생명체 안에서 그러니까 물질대사라는 건 반드시 생명체 안에서만 일어나야 하고요. 물질이 분해에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물질대사를 통해서 얻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질대사에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을 동반해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납니다. 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체 촉매인 효소. 자, 여러분들, 촉매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촉매. 촉매는 일단 뭐에는 포함이 안 돼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생성 물질에도 포함이 안 돼요. 예. 즉, 촉매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반응 물질도 아니고 생성 물질도 아니에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화학 반응에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을 바로 촉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촉매의 기능에 따라서 크게 촉매는 기능에 따라서 정촉매하고 부촉매로 나눠져요. 자, 정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부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줘요. 예, 그 빨리 진행돼야 되는 반응이 있고 느리게 진행돼야 되는 반응이 있으니까 빠르게 해주는 거는 정촉매, 느리게 해주는 거는 부촉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성분 구성 물질에 따라서 무기촉매, 유기촉매 이렇게도 구분을 해줘요. 무기촉매는 말 그대로 무기물질로 되어 있는 거고 유기촉매는 유기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물이라고 하면 보통 뭐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유기촉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생체 촉매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기촉매예요. 유기촉매. 보통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생체 촉매인 효소라는 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항상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여러 단계를 걸쳐서 천천히 반응이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관여하는 효소가 다 달라요.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진행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에너지 출입 정도에 따라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발열 흡열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처음으로 배울 거예요. 저 배웠었는데,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이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라고 하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소를 시켰어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쵸? 연소를 시켜주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정 물질의 용해 반응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암모늄, 질산 암모늄 같은 거 녹이면 어떻게 돼요? 깨트리거나 물에 용해시켜주면 온도가 내려가요. 냉각팩으로 쓰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화살표 왼쪽을 반응 물질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오른쪽을 생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응 물질의 에너지를 E1,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 E2라고 했었을 때 이게 같은 경우는 없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 그랬을 때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큰 경우랑 거꾸로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봐.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크다는 소리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방출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간 거죠, 에너지가. 그 다음 이 경우는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소리는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겠어요? 흡수를 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의 에너지를 보면 발열 반응은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어떻게 돼요? 더 적어요. 요 둘의 차이만큼을 반응열이라고 하고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그래프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반응 물질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더 적어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도 보면은 흡열 반응은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요. 요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반응열로 흡수를 해주는 거고, 얘도 보면은 이만큼 흡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형태, 얘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왜 필요한 거냐? 왜 에너지가 둘의 차이만큼만 방출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위로 볼록 솟아오른 요 부분이 생기느냐? 요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즉, 보세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를 타고요. 여기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일종의 에너지 언덕을 넘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죠? 무슨 반응에서? 발열 반응에서는 요만큼이 필요하죠. 그럼 흡열 반응에서 봐요.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 물질이 생성물로 가려면 얼마만큼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하죠. 여기까지 올라가야 일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요 높이, 즉 반응물이 생성물질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EA,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는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거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게 좋은 걸까요? 작은 게 좋은 걸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화학 반응이 쉽게 잘 일어나려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좋겠어요? 작아야 좋겠어요? 커? 그러면 크면은 얘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언덕이 높은 거예요. 큰 거는. 예. 이게 작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올라가도 슉 내려가죠. 얘가 에너지가 많이 크면 언덕을 높이 올라가야 돼요. 이만큼이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짜릿하긴 하겠네, 많이 올라가면.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는, 결국에는 이 값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 작을수록 화학 반응이 빠르고 쉽게 일어납니다.
네, 이것도 중요해요. 활성화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이 값이 작을수록 화학 반응은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에너지,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은 거고,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는 작은 분자 물질을 큰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해요. 따라서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나 광합성, 단백질 합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발열이에요. 거꾸로 반대 반응이에요. 큰 분자 물질을 작은 단위체로 분해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세포 호흡, 소화, 그 다음에는 카탈레이스의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 두 반응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에너지 출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세포호흡은 생명체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연소는 공기 중에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둘 다 뭐냐면 세포호흡은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포도당하고 누구를 결합시켜요? 산소를 결합시켜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바로 뭐예요?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응물은 포도당하고 산소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요. 이거 노폐물이에요.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ATP, 그 다음에는 무슨 에너지가 나오냐면은 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건데, 대신에 이 반응은 체내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37도씨와 같은 체온 범위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 반응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소량씩 조금씩 발생을 시킵니다. 그죠? 근데 연소는 그냥 공기 중에서 포도당을 태우는 거예요. 달고나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반응물은 포도당하고 산소고, 400도씨 이상의 발화점 이상의 열을 가해줘 버리면 얘가 확 연소하면서 열과 빛 에너지가 나오고, 생성물로,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 똑같고 반응 물질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37도와 400도. 그걸 발생한 에너지가 얘는 열과 빛, 얘는 ATP와 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와장창 방출이 되고, 얘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소량씩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얘는 한 번에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소량씩 서서히 방출하고, 열과 빛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방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효소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효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봐요, 세포호흡은 이 효소의 작용으로 이렇게 37도씨 정도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소량씩 조금씩 내보내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 효소가 없으니까 고온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한 방에 에너지를 와장창 방출을 해버리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조금씩 내보내냐면, 사람 몸은요 저렇게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반응 자체가 잘 없어요. 그리고 저 에너지가 한꺼번에 저렇게 와장창 나와버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다량의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람 몸은 대부분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어요.
수분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일정 온도 이상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손상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량의 에너지를 왕창 방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조금씩 방출하게 효소가 다 어떻게 해준다? 제어를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제어를 하는 효소의 작용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활성화 에너지 잠깐 설명했지만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 자, 활성화 에너지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공급해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활성화 에너지는요, 오직 촉매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어요. 촉매에 의해서만 변해요. 온도나 압력이나 다른 조건을 아무리 바꿔줘도 활성화 에너지는 안 바뀌어요. 오직 촉매에 의해서만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은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반응열은 아예 바뀌지도 않아요. 같은 반응이면은. 자,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를 사용해버리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소는 생체 촉매예요. 유기촉매예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이 되어 생체 촉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높은 온도에서 보통 몇 도? 40도씨 이상에서 성질이 변해요. 왜 그러냐면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단백질의 열변성이라고 해요. 자, 성질이 변하며 기능을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실된 기능은 온도를 낮춰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지 않아요. 한번 변성된 단백질은.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촉매는 어디에 포함되지 않아요? 생성물질에도 포함이 안 돼요. 생성물질도 아니고 반응물질도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서 촉매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소화효소 배웠죠?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엿당은 말테이즈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고 지방은 스크레이스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펩신이나 펩티데이즈에 의해서만, 트립신에 의해서만 분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물질은 특정 효소에 의해서만 물질 대사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1기질, 1효소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치는데 각 단계의 반응마다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효소는 분리가 돼서요, 다른 반응 물질하고 다시 결합해서 재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효소의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게 효소가 결합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특정 물질을 바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마치 열쇠 자물쇠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거 효소가 요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기질하고는 얘는 결합을 효소는 요렇게 생긴 효소는 못 해요. 요렇게 생긴 효소만 가능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면 요렇게 뾰족해서 요렇게 된 애만 가능하고 요런 기질하고는 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질에 결합할 수 있는 특정 효소가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기질의 물질 대사에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쇠마다 자물쇠가 몇 개야? 자물쇠마다 열쇠가 하나잖아요. 맞는 열쇠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물쇠 열쇠 관계로 보통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결합 부위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는데 이 부위하고 딱 들어맞는 반응물만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만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이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얘가 일로 가서 이렇게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열쇠 자물쇠 관계처럼 기질의 특이성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실제로 효소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돼요. 효소는 생물체 내에서 소화, 혈액 응고, 독성 물질의 분해, 광합성, 영양소 분해 등 다양한 생명 현상에 관여를 해줍니다. 효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없으면 바로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겨요. 효소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하고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식품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발효식품 있죠. 우리가 많이 먹는 간장, 된장, 고추장, 막걸리, 식혜 같은 발효식품, 그다음에는 뭐 녹말 가공, 유제품도 여러분들 발효시키잖아요. 치즈 같은 거, 그죠? 요거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용품도 효소 세제. 여러분들 대부분 세탁 세제 안에는 때를 잘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단백질 분해 효소. 그 다음에는 뭐도 있냐면은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도 이게 섬유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얘가 약간 분해되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천이 삭겠죠. 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효소 세제는 단백질과 지방 분해, 치약은 탄수화물 분해, 화장품은 각질 제거. 각질 제거 연고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레아 연고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는 요검사지, 포도당 분해 요소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거 알아볼 때 사용을 해주고, 세균의 번식이나 생장을 억제하는 항생제를 만들 때, 소화제를 쓸 때, 혈전 용해제. 혈전이라고 뭐냐면 혈액이 굳어서 조그마한 피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막는 거예요. 뭐 헤파린 같은 게 이제 그런 물질이고, 기타 산업은 뭐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속의 오염물질 제거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정수나 정화 작업을 할 때 등 굉장히 실생활 많은 분야들의 효소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하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우리 몸에 어디 있냐면은 생간, 간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간 안에도 들어있고, 감자나 브로콜리나 생간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요. 이 H2O2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물하고 산소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기포가 막 뽀글뽀글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혈액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난데 과산화수소 바르면 기포가 보글보글 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소독이나 이런 거 말고 과산화수소 소독을 해주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가 들어간 애들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분해가 빨리 돼요. 근데 이거는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가해준다거나 익혀버리거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효소들은요, 온도가 어느 정도는 높아야지 반응이 빨라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한정 빨라지는 게 아니라 대략 어느 범위까지 올라갔을 때 효소가 가장 활성화가 되냐면은 체온 범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었을 때 가장 활성화가 많이 돼요. 체온보다 높아져서 40도씨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효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에 대한 설명은, 효소인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카탈레이스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반응을 한다. 예, 그쵸. 생체 촉매니까.
카탈레이스가 촉매 역할을 한 반응은 물질 대사 중에서 얘는 분해 반응이니까 동화가 아니라 이화에 해당이 되고, 카탈레이스가 분해하는 물질은 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죠. 얘는 분해된 생성물이죠.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예요. 아까 선생님 화학 반응식 써드렸죠. 그죠? 자, 위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홈판에서 발생한 기체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됐기 때문에 뭐예요?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과산화수소의 양이 충분히 많을 때 카탈레이스의 농도는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많은 효소가 관여를 하면은 화학 반응 속도도 당연히 빨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카탈레이스는 촉매잖아요. 촉매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재사용도 되기 때문에 분해할 때 함께 분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만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기초 탄탄 문제 풀이합시다. 자, 1번은 4, 2번에 3, 3번에 5, 4번에 1, 5번에 2, 6번에 2, 7번에 4, 8번에 2, 9번에 5, 10번도 5번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뒤에 내신 만점. 자, 1번에 1, 2번에 5, 3번에 3, 4번에 3, 5번에 5, 6번에 3, 그 다음에 서술형 7번.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두 종류의 반응,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작은 문자를 큰 문자로 만드는 기억은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니은은 반대니까 이화작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기억과 니은의 반응의 공통점을 한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다 뭐가 관여한다? 촉매가, 촉매, 효소죠. 관여한다. 37도씨 정도의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이 있다. 기억과 니은의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동화작용에서는 흡열 반응이죠.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서는 발열 반응이죠. 에너지를 방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8번. 그림은 효소 X의 작용을 나타내 준 겁니다. 효소 X는 A랑 결합을 해서 B를 형성을 하지만 A-하고는 반응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뭐예요? 효소는 결합 부위에 입체 구조에 딱 맞는 기질하고만 결합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기질의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저 기질의 특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9번. 그림은 효소가 없을 때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예요. 그럼 효소가 있으면은 요 활성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반응에 효소를 넣어주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B. 이 부분이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고, 이 활성화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만? 촉매에 의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질문 있으세요? 6번이요? 자. 다음은 감자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실험이래요. 순서 없이 나타날 때 표와 같이 실험 조건을 달리한 삼각 플라스크 ABC에 같은 조건의 고무 풍선을 넣고
1분 동안에 풍선의 변화를 관찰했어요. 그랬더니만 과산화수소 양이 일단 C가 제일 많고 같은 크기의 감자 조각 개수가 C가 제일 많아요. 따라서 가장 많은 산소가 발생하는 게 C,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 거의 발생을 안 한 게 A.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A의 결과는 가, B의 결과는 다다? 아니죠? B와 C에서는 카탈레이스에 의한 동화가 아니라 이화죠. 이화.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으니까 공업풍선소 기체 성분은 산소다. 이거는 맞죠. 디귿만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요거예요. 이 H2O2가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물하고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때 카탈레이스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또 질문. 질문 없으세요? 네.